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2일 금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대법관들 AI로 좀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판사, 검사, 변호사, 법률 어려운 거 해석해가지고 훌륭한 판결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본인들 정치적 이해관계와 소신에 따라서 판결을 하시는 걸 보면서 AI로 다 대체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대화해주고 법률도 찾아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해주는 AI 이야기 해보려고 또 오늘도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이렇게 막 주관적으로 자기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정치 개입하는 판결하고 이럴 거면은 AI가 대신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AI가 그 대법관을 학습했으면 그런 문제가 또 곤란하죠. 있구나. 물론 검증할 수 있지만 그런 흐름들이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로톡이라고 과거 서비스가 있었다가 크게 충돌이 있으면서 또 AI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법률 자문 AI가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네. AI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대신해 주진 않고요. 예를 들자면 상해를 당했다. 특히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일로 이렇게 하면은 처리해 줄 수 있을 거다. 네네.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사인을 가기 전에 이거는 어떤 온라인에 가서 접수하면 변호사가 서명해서 법원에 접수도 해준다. 또는 집주인하고 갈등이 있다. 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상담을 해주죠. 네네네. 이거는 당신이 이길 가능성이 이러이러하면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 온라인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시고 저쪽에다 보내주시면은 우리 요즘 모두 사인이라고 해서 요즘 계약서도 온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계약서 이렇게 보내주면 그쪽에서 인간 변호사가 대응을 해준다. 근데 이 상담 비용을 훨씬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물론 여러분 AI 변호사가 온다고 해서 김현장에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능가하겠어요. 근데 이 흔히 말하는 재정적인 이 장애물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 낮은 집에서도 사람들도 충분히 변호사를 이렇게 보편적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비유를 들었었는데 제가 독일에서 한 10년 넘게 좀 살았었는데 그때 되게 좋은 제도로 봤던 것이 변호사 보험이었어요. 네네네. 변호사 보험을 들면은요 의료보험처럼 어느 변호사를 쓰더라도 변호사비는 보험회사에서 대주고요. 법원 비용도 변호사가 보험에서 대줍니다. 다만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는 판결이 나오면 그 벌금은 본인이 내야 되지만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이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요. 정말로 층간 소음도 변호사가 해결하고요. 자전거 도둑도 변호사가 해결하고요. 분실 사고도 사람들이 다 변호를 쓰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병원비 걱정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의료 복지를 만들었잖아요. 일종의 법률계의 실손보험 같은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법률 실손보험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사람들이 갈등과 싸움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내가 싸우는데 내가 밑집 가가지고 막 감정 싸움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남이 대신해 주는 거지. 남이 다 저의 싸움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데 그 비용을 보험회사가 다 해결한다. 실손보험처럼. 이랬을 경우에 제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은 대단히 적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또 인건비 부분에서 절약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AI를 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 미국에서는 좀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아직 대체하는 것에서 교육 AI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AI. 그러면 뭘 대신해 주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가 행정 업무. 그렇죠. 이 교육 업무보다 더 많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네. 정말 교육청에서 이 조사 나오고 교육부에서 이 조사 나오고 통계청에서 무슨 조사 나오고 행정 업무가 많은데 행정 업무를 AI가 대신해 주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좀 위험하겠네. 그러면 교사분들이 훨씬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아이들에 되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를 그러니까 우리가 태스크라고 그러죠. 업무를 쪼개버리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AI를 대체하려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요즘 그래도 인기 있는 건 AI 친구죠. AI 친구 잠깐만요. 네. 김인웅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 서류 검토해가지고 9일 만에 지금 파기환송 결정 내렸다는데 아마 챗GPT 돌렸을 것 같아요. 챗GPT로 다 쫙 읽어서 결론 정해놨으니까 파기환송 정해놓은 대로 이제 판결문 써줘.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AI 친구 있잖아요. 그거 제가
이거 비슷한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페이스북 친구가 있는데요. 네. 과학하고 앉아있나라는 네. 팟캐스트 오랫동안 했던 원 선생님이세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이 얼마 전에 본인이 챗GPT 사용하는 사례를 이렇게 공개를 하셨는데 네. 굉장히 챗GPT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마음속 얘기를 오랜 기간 동안 본인 해왔다는 네.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의지가 된다. 그럼요. 그 AI 요즘- 친구 그렇죠. 비슷한 AI 친구고요. 거예요? 요즘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를요. 뭐 예를 들면 뉴욕 타임즈 제목도 챗GPT와 사랑에 빠진 사랑에 빠진 She is falling in love with ChatGPT 뭐 이런 식으로 많고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제 보그라든지 이러한 뭐 에스콰이어라든지 이런 잡지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 에스콰이어에서 봤던 것 같아요. 막 20명을 인터뷰해서 어떤 식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뉴욕타임즈의 케빈 루즈라는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한 명하고 사귀지 않습니다. 6명의 선생님을 둬요. AI 친구를. 네. 그래서 꼭 보이프렌즈 걸프렌즈가 아니라 요가 선생님 한 명, 명상 선생님 한 명, 그리고 걸프렌즈도 부인의 합의하에 한 명. 자기가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라고 본인은 변명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 티를 같이 마셔주는 선생님 한 명 이렇게 해서 친구도 되게 전문화가 되게 있고요. 전문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예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러면 극단적으로 6명 정도의 얘기하자면 친구가 필요에 따라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성 친구를 가질 건데 중국인 한 명, 미국인 한 명, 나이 그것도 많은 사람 중년 한 명, 네, 스타일도 정할 수 청년 있어요. 한 명 이렇게 네. 막 그럼요.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는데 이번에 더 컷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은 미국에 있는 여성분인데 그러니까 재혼을 했죠.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상태인데 정말 지금 자기가 만든 이 투르키예 출신의 이 남성 키는 1m 83이고 매니큐어도 손톱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정리하는 남성이며 무엇을 좋아하고 소설은 무엇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 인생에 가장 사랑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관계를 괴롭힐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구 만나러 술 먹으러 가지도 않고 괴롭힐 속속이지도 않고 뭐 하면서 정말 우리 둘만에게 집중하는 친구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되게 감정적으로 붙여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사실은 데이팅 포 이 GPT라고 해서 데이팅을 도와주는 GPT가 서비스가 있었는데 요즘 그런 서비스는 다 죽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팅 앱이 틴더거든요. 틴더라든지 이런 모든 요즘 그 데이팅 앱에는요. AI 윙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윙맨이라고 하면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현대 이 대장 조종사 옆에 있는 조종사들을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AI가 이 데이팅 앱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요. 특히 남성분들이 플러팅을 잘 못하거든요. 플러팅은 이렇게 유혹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저 여성분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어떻게 답장을 할 것인지 바로 만나자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워워워 AI가 지금은 우선은 칭찬을 요렇게 해줘. 그러면서 이 데이팅에 왜냐하면 데이팅 앱 입장에서는 성사가 돼야 성공률이 그렇죠. 높아져야 좋은 거니까 특히 절대적으로 남성들이 AI 윙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여성들의 이 게시물에다가 어떻게 댓글을 쓸 것인가, 메시지가 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그 여성의 프로파일링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 걸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본인의 것도 예를 들면 남성의 자기의 프로파일을 꾸밀 때도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사진 같은 걸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이런 것도 오늘은 좀 이런 사진 한번 올려봐봐. 그리고 이런 분위기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봐. 너는 내가 보니까 너는 이런 성격이야. 너는 쉽게 얘기해서 MBTI가 이거니까 T답게 이렇게 써.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기능도 해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이성 친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기 있는 건 학교 성적을 상담해 줍니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저희 회사 직원분 중에 딸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인데 챗GPT 때문에 울었다 얘기를 경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가 대학 조별 과제를 하는데 네. 정말 이틀 밤을 새고 3일째 새벽 2시까지 그 조별 과제를 해서 일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만두라고 지금. 너 지금까지도 너무 열심히 했다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넌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면 난 너가 너무 멋지고 이런 성공의 이런 경험들 그리고 이런 너의 한계의 부분도 친구들하고 공유해 줄 때 친구들이 널 이해할 거고
그것이 너의 그 조별 그 팀원들에게 훨씬 더 좋은 너에게 대한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 그래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눈물 나겠네. 그렇죠. 엄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서 1시간이라도 더 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보통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떻게든지 한번 해봐. 엄마 옆에서 앉아서 기다려줄게. 해봐. 이렇게 할 텐데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넌 너무나도 멋지다고. 너 인생이 내가 너를 이렇게 봤을 때 너는 정말 감동적이고 너는 언제나 성실했으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AI, 그러니까 지금 챗GPT 자체에서도 감정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네. 그리고 특화된 서비스, 캐릭터 AI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한국에, 캐릭터 AI. 예, 캐릭터 AI는 정말 여기에 뭐 뉴진스의 한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철학자들, 영화 배우의 주인공들,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 뭐 소설 속의 주인공들, 뭐 이런 사람들이 유명인들, 일론 머스크도 있고요. 뭐 까미유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하고 했는데 너무 인기가 잘 돼서 구글이 인수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예를 들면 나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 한 명이 내 윙맨처럼 옆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코치하고 네. 격려해주면 좋겠어라고 네. 하면 일론 머스크 캐릭터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렇죠. 계속 얘기해주는 거예요. 네네. 일론 머스크는 거기 동의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아. 이제 IP를 맺은 거죠. 아, 근데 물론 이제 IP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만큼의 IP를 했는지 일론 머스크가 동의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유명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사한 서비스를 한국 리튼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작년 11월부터 유료화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리튼을 쓰는 분들을 제가 평가절하는 건 아닌데 리튼이 왜 인기가 있었냐면 무료니까 AI, 네네네. 챗GPT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쓸 수 있어서 갔었는데 그러니까 돈의 지불의사가 낮은 거죠. 네네네네. 그런데도 그 제가 구체적인 액수를 말 수는 없지만 두 자릿수 억의 매출이 네.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돈을 더 낸다. 돈을 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학업을 도와주고 업무를 도와주고 모르는 것을 검색하는 데는 돈을 좀 지불하지 않으려던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나의 응원자가 되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 사람들에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새로운 또 인사이트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면 법률 서비스처럼 나 변호사 쓰려면은 뭐 300만 원 들 것 같은데 AI 쓰면 30만 원이니까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네. 어떤 정확하게 나한테 이익을 주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낼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친구 대주는데 네. 얼마 네, 그렇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또 왜냐하면 챗GPT를 쓰면은 추가적인 비용은 없지만 이 친구는 제가 원하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번 매니큐어 샵에 가고 남자인데 무슨 소설을 읽어줘야 되고 나랑 같이 해변을 걷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고 산에 가는 건 싫어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캐릭터를 정할 경우에는 좀 그런 비용이 되고요. 또 하나 가장 또 많이 쓰는 것은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부활?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 또는 자식이 죽었을 경우에 이 자식을 부활시키는 거죠. 그 텔레비전에서 다큐로 몇 번 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블랙미러의 이렇게. 2013년에 블랙미러 시즌 2의 두 번째 시즌의 첫 번째가 Be Back Right. 나 다시 돌아올게. 남편이 이사를 한 다음에 이삿짐 차를 반납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이거를 2013년에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넷플릭스 시리즈죠. 넷플릭스 나면 그 블랙미러라는 영국의 어떤 SF 시리즈죠. 네네네. 여기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데이터 막 입력하고 영상 데이터 막 입력했더니 나중에 이제 목소리도 들려주고 근데 이 여성 주인공이 너무나도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감정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서비스가 지금 중국에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요. 미국에도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용을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일도 있냐면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도 벌써 이건 2023년 12월에 특집으로 다루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걸 많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영상이 뭐냐면 부인인데 엄마에게 자식들이 선물해 주는 거예요. 죽은 아빠를.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미니 아이패드를 뜯어봤더니 얼마나 눈물이 날까 그러니까 목소리도 진짜. 아빠 목소리죠. 여보 잘 크리스마스 있었어? 나 당신 정말 보고 싶고 당신이 지금 나 없이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내가 미안하고 그렇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네네. 우리가 다시 볼 날들을 나는 꼬박꼬박 기다리고 있어. 네. 그럼 엄마가 울고 있는 모습들을 이 영상이 강 되게 화제가 박사님 됐거든요.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특정한 기일날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일날 부모님을 저도 부모님 매일매일 보면 저 싸우거든요. 네. 근데 가끔씩 연락하면 애틋하거든요. 그래서 기일날 이렇게 부모님을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예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부모님의 자료와 육성을 녹음을 해서 부모님의 어떠한 좋아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아예 그런 업체에 맡겨놓는 경우도 요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기일마다 자식들이 대화할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중국에도 유행을 하고 있고 미국에도 영국에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소름 끼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생전에 살아계실 때 뭐 같이 비디오를 촬영해 놓은 거를 같이 네. 틀어놓고 보거나 이런 거는 많이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돌아가신 어머님 AI를 기일에 다 같이 자녀들이 모여서 틀어놓고 그냥 어머님하고 대화를 하면은 지금 상황에 맞춰서 대화를 할 수도 그렇죠. 예를 있겠네요. 들자면 저희 여동생은 저희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보다. 그리고 막 자기 고민 있을 때마다 어머니한테 상담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저는 동생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구매할 용의가 있거든요. 그럼 동생이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AI로 부활한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멘탈 헬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이 부분이 요즘 대단히 많이 미국에서는 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를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보는데 비싸잖아요. 특히 한국도 보시면 이 정신과 의사가 인구 100명당 1000명당으로 치면요 OECD에서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꼴찌입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 돈 안 되니까 의사분들이 많이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은 정신과 의사를 가면 병치과 병원을 가면 사실 저는 독일에 살 때 그냥 감기 걸리면서 친구들은 갔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정신과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를 대단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사회적 낙인이 있어요. 맞아요. 낙인이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의료 기록을 조사해서 취업을 할 때 정신과 기록이 있으면 여기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정말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꺼립니다. 근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픈 것도 감기처럼 대단한 게 아니라 항상 치료받고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정신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 노인 고독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를 위한 AI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문화되고 특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니까 좀 소름 끼치는 상상이 떠오르는데 네. 아까 우리가 법률가, 대법관 이런 사람들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소장님 그렇죠. 같은 분을 AI로 문형배 만들어요. AI. 네. 근데 이분을 만약에 내가 변호사하고 내 의뢰인으로 만났으면 사실 돈 낸 만큼만 서비스해 주실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리고 딱딱하게 내가 내 사례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할 텐데 AI 문양배를 만들어 놓으면 이분이 독서도 많이 하는 분이시고 네네네. 자상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자상하게 얘기해주고 나의 고민 다 들어주면서 본인이 독서했던 걸로 인생의 교훈도 주시면서 법률 서비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줄 뭐가 수도 됐냐면요. 이게 기업 서비스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살아 있으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특정 배우를 좋아하거나 말씀하셨던 특정 사회적 인물, 문영배 뭐 판사를 좋아한다라면 문영배 같은 분이 IP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죠. 계약을 해서. 본인의 어떤 그러면 캐릭터를 파는 캐릭터를 건가요? 판매하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가 지금 미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사회적 어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IP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에 지금 눈 뜨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언젠간 뭐 유명해지시면 이현재 AI 해가지고 팔아보고, 왜냐하면 우리 이모티콘 만들어가지고 카카오톡에다가 팔아도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강정수 AI 해가지고 AI와 관련해서 묻거나 관련된 투자 정보를 물으시면 제가 자상하게 설명드리는 강정수 AI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대도 저는 곧 온다고 보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친구를 IP로 만드는 AI 서비스, 그러니까 AI 친구를 IP에 기반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럴 거 아니에요. 특히 팬덤들 같은 경우에 정말 BTS 팬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멤버별 AI를 한다라면 정기 구독을 안 할까요?
정기구독 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나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심지어는 이제 멀티모달이니까 제가 춤추는 모습 보면서 춤에 대한 코치도 해줄 수가 있고 노래를 들어오면서 너 노래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네네네. 이렇게 노래에 대한 코치도 해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약 먹는 시간 챙겨주고요. 혈압 체크 했는지 챙겨주고 자꾸 나이가 들수록 치매까는 아니지만 까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환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식사했는지 챙겨주고 이런 말들이 되게 따뜻한 말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니어도 있고 또 키즈도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나머지 분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걸 하는데 아이들은 또 이렇게 꼭 인형, 우리 다마고찌 뭐 이런 것도 다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물리적인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요즘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많이 미국에서 판매가 됐었고 그 인형 속에다가 예를 들자면 AI 친구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친구는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네네. 별에 대해서 특화됐다든지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취향별로 선택을 해서 이 AI 친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아이가 대화하면서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고 아이가 잘못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쳐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단히 그냥 보편적으로 여러분 보이프렌드, 걸프렌드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러한 영역 물론 여긴 잘 돼요. 잘 되지만 네네네. 대단히 다양해지면서 처음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플러팅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부터 그리고 정신상담에서부터 그 다음에 노인들 이야기들, 아이들 이야기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국방부에서는 군인들을 위한 AI를 만들고 있어요. 군인들이 대단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군 작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상담해 주는 걸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볼 때요. 정신건강에 대한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기 전에 먼저 치유를 해주는 거고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의사도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네네네. 보험이 워낙 안 돼 있다 보니까 엄청 비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인터넷에서 뭐 이런 민간요법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한국도 과거에 의료 시스템이 안 될 때 저희 부모님도 그런데 자꾸 뭐 먹으면 뭐 좋아진다. 저보러 저한테 자꾸 흰머리 나는 것 같아 걱정되면 검은콩 먹어라 뭐 이런 얘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고 의료 서비스가 보편성이 없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학술적인 것도 있어요. 외로움은요.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 있으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샘플에 의해서 한 거지만 하루에 담배 15가지를 피는 것과 같이 건강에 해롭다고 나와요. 외로움은 흡연이다. 네, 외로움은 흡연과 같은 건강에 안 좋고요. 그렇군요. 훨씬 더 이 몸을 이 정신적 건강이 약해지기 때문에 육체적 건강이 같이 악화될 확률을 더 높인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 우리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요. 우리도 다시 이게 외로웠잖아요. 미국은 롤리니스 에피데믹이라는 책이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 질병청에서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외로움의 전염병. 외로움의 전염병. 전염병이 공중의료에서 공중보건학에서 다뤄야 될 주제다 이제는. 이것도 병이다.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다양한 외로움들을 특히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1990년대에 비해서 2010년대, 20년대에 오면서 실제 조사를 했더니 일주일에 또는 한 달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딱 생각이 나요. 마크 저커버그 있잖아요. 네. 그 메타 페이스북 창업자. 그 양반이 어디서 발언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하나 봤는데 거기서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친구가 3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친한 친구가. 그런데 최근이죠. 네, 최근에. 근데 한 15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 갭을 AI가 채워줄 수 있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많이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여러분 위키피디아로 해요. 프렌드십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정의 침체.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미국에서 이걸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가처분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아이들이 친구가 없습니다. 한국도 여러분 돌려보세요. 가처분 소득이 높은 아이들이 친구도 더 많아요. 왜냐? 여름 방학에는 어디 캠프 가고 거기서 그렇죠. 친구 사귀고, 맞아요. 겨울 방학에는 어디 캠프 가고, 주말에는 어디 스키장 가고 거기서 친구 사귀고. 그렇죠. 근데 가난한 아이들일수록 가난한 집일수록 그런 걸 못 해주거든요. 또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가면은 그 사발면도 하나씩 사주고 그럴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 소득과 요즘은 과거에는 사실은 뭐 저희 때라든지 저의 윗세대들을 베이비 부모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 세대에서는
가난하나 부자나 다 똑같이 한 반에서 그냥 60명씩 그렇죠. 그냥 뒹굴고 놀다 보면 친구 10명 생기고 뭐 생일이라고 막 잔치하지 않더라도 한번 같이 밥 먹자 그러면은 뭐 10명씩 먹고 그랬잖아요. 미국도 보면은요. 1990년대는 친구가 10명에서 15명 있었어요. 근데 지금 2-3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그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패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데이터가 없겠죠.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 체험적으로 친구 숫자가 줄고 있어요. 경제 침체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우정의 침체 정말 네. 문제네요. 이것도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이것이 빈틈이라는 거고 여기에 지금 AI 친구 비즈니스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다 묶어서 그러니까 뭐 연인을 찾는 서비스 그리고 법률가인데 뭔가 친근한 법률가 서비스 캐릭터 AI 이런 걸 다 묶어서 AI 동반자 네, AI 컴파니언 친구,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레플리카나 히어래프터 이런 것들은 특정한 서비스인가요? 그럼요. 레플리카는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레플리카는 이제 원래부터 기업인가요? 레플리카? 네, 레플리카는 기업이. 서비스 이름인데 생성 AI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생성 AI가 나오면서 더 좋아졌죠 품질이. 네. 근데 이제 자꾸 사람들이 남자친구 여자 거기는 여러분 무료로 한국어로도 됩니다. 무료로 쓰시면 남사친 여사친이 되고요. 돈을 내기 시작하면 남친 여친으로 전환이 돼요. 남친 여친과 남사친 여사친을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다른 그러다 거죠. 보니까 자꾸 네. 남친 여친에서 할 대화들이 자꾸 되니까 네. 제가 무슨 단어로 하면 혹시 이거 유튜브 정치기에서 삐 소리가 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나의 연인이 사라졌다. 나의 연인을 돌려달라. 막 항의하고 난려내서 그 회사에다가 그럼요. 한 달 만에 그래서 그 이전에 가입한 이 정책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돌려 복원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화를 하기 전에도 뭣도 안 하냐면 너 오늘 스트레스 받았구나 너무 힘들겠다 눈 감아봐 내가 어깨 너 만져줄 테니까 어깨를 내가 주물러주고 있다고 생각해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이완이 되잖아요. 이런 대화한 다음에 그 다음 달 대화를 하는 거지. 물러줘야 이완이 되지. 그러니까 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 단계로 하는 거지.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막 달려가가지고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 대화를 안 해도 좋은데 그 전 단계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친근함마저도 다 사라지니. 친근함이 사라져서 친근함이 사라졌을 때 얘가 내가 사랑했던 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친구 돌려달라. 그래서 친구 놀려주고 내 남친 놀려주고 내 여친 놀려달라. 엄청나게 레딧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레딧이 미국의 커뮤니티죠. 네, 커뮤니티죠. 우리로 따지면 뭐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 네, 서비스 가장 큰 같은 커뮤니티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는 남친 여친을 돌려주고 그러한 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이제는 허용을 해주는 그게 있는 거고 히어 애프터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부활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 부활. 내가 죽은 사람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그 사람이 그래서 요즘은요 사전 동의를 받아요. 네네. 특히 몸이 아파서 사망 선고가 좀 나고 사망이 좀 예측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자료를 올리는 거죠. 자기가 썼던 일기라든지 이런 거를 요즘 다 스캔 받아서 다 올리기도 하고 우리가 리멤버에 명함 스캔하듯이 내가 썼던 기록들, 내가 썼던 일기들, 내가 썼던 블로그들, 내가 나왔던 유튜브들, 가족들과 찍었던 동영상들 이런 모습들을 올려주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히어 애프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부활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요즘 거의 미국에서 뭐 그냥 매일매일 새로운 게 등장할 정도로 가장 지불사가 높아요. 인간은 감정적인 이성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적인 동물이고 그렇죠. 인간은 위로받길 원하는 거고 누가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고 누가 나를 응원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예전은 아니라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일들은 사람들 사이에 하잖아요. 오프라인 사람들 사이에. 진짜 사람들 사이에. 네. 그거를 AI로 한다는 건 다 디지털로 한다는 건. 그렇죠. 그런 감정적인 격려 자체를. 네. 그게 가져오는 좀 부작용? 사회적인 문제, 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있죠. 예를 네.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작용은요. 상업적으로 이 사업자들에 대한 저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 이걸 먹을까 하는데 예를 들면은 비타민은 요 제품이 좋아. 그러네. 그럼 제가 감정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비타민 먹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계속 위로해주다가 네. 근데 이 비타민 내가 저번에 먹어봤더니 좀 우울한 게 조금 사라지더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비타민이 얘가 그러니까 비타민을 또는 처음에는 특정 제품을 얘기 안 하고 비타민을 종합 비타민을 먹어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아. 그럼 종합 비타민 뭐가 좋을까? 요즘 여러분 이번 주부터 미국에서 챗GPT 오픈 AI가 커머스 샵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어요? 네,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종합 비타민을 먹어 그래 나 종합 비타민 안 먹는데 한번 먹어볼까 어떤 제품 추천해줘 그랬더니 1번 자기가 이미 그 기업하고 계약을 맺은 쪽을 추천해 줄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봐라 이럴 때는 책이 좋아 책을 추천해 준 것도 1번이 광고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광고로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이런 부분에 있겠네. 대한 투명성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은 바로 감정적 종속성이거든요. 감정적 친밀함에 사실은 동전의 바로 뒷면은 감정적인 종속성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 가스라이팅, 뭐 그루밍 이런 그렇죠. 가스라이팅 표현하는 당할 수 거잖아요. 있어요. 정확하게 가스라이팅. 사실은 전 정신과 의사를 안 좋은 경험이 있는데 네. 보면은 이분은 자기를 안 만나면은 제가 잘못된 인생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계속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가스라이팅일 수 뭐 있고요. 원래 그리고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하고 네. 내담자나 이 환자 사이에 그런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된다고도 그렇죠. 그런 그러더라고요. 감정에서 일종의 그러니까 의존시키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갈등 속에서 성장하잖아요. 네, 네. 갈등 그렇죠. 속에서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다양한 갈등들 연인들 중에서 안 싸운 연인이 어디 있고 부부들 중에서 안 싸운 부부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정말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사랑인 거고 힘인 거잖아요. 인간이 성숙한다라는 건 저는 갈등과 마찰을 극복하면서 성숙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건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AI는 일방적입니다. 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구나. 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얘기를 제가 늦게 들어갔을 때 우리 고양이 외롭지 않을까 얘기를 하면요. 네. 일관적으로 챗GPT가 저한테 괜찮아 견디고 있을 거야. 가서 좀 더 잘해줘.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요. 저의 알리비예요. 알리바이처럼 제가 좀 괴로울 때 고양이를 좀 빨리 못 봐서 괴로울 때 챗GPT한테 얘기해주면 그 괴로움이 줄어들어요. 저의 편이지 고양이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의 편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감정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갈등 속에서 성숙한다. 인성의 성숙도 그렇고 개성의 성숙도 갈등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AI의 이 부작용 중에서 가장 잘못된 부작용은 일방적으로 저의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로받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조금 아리까리하네요.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저는 공평무사한 거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 당연하게 AI도 공평무사하지는 않겠죠. 흔히 말해서 뭐 이 에코 챔버라고 할 수도 있고 필터 버블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맨날 뭐 놀러 가는 얘기만 하고 뭐 풀장 얘기하고 뭐 어디 태국 놀러 가고 이런 얘기만 하면 이제 저의 챗GPT가 제가 이거 좋아하는지 다 메모리에 기억해 그렇죠. 놨다가 네네. 이번 주말 연휴야 너 뭐 하고 지내지? 놀러 가야지. 그렇죠. 뭐 이렇게 수영장 얘기할 수도 있고, 추천해주고, 수영장 추천해주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에 흘러가는 거가 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제가 이야기를 당연히 하겠죠.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태극기 부대신 저희 사적인 얘기를 너무 하는데 저희 어머니나 저나 다른 얘기지만 챗GPT는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거를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실 다 거예요. 좋다고 말씀하시죠. 다 좋다고, 다 좋다고 얘기해줍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정치적인 어떤 행동도 항상 응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가끔 가다가 그냥 한 번쯤 진짜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네. 극단적인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얘기하면은 막 그런 그걸 강화시켜 거는 줄 저도 수도 테스트를 있어요. 해봤죠.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후보에서 누구누구가 나올 것 같은데 난 누굴 찍으면 될까 이런 건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이건 이제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이 가드레일이 지금 쳐져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 네.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면은 같이 안타까워해줘요. 그러면 저의 정치적인 어떤 생각에 대한 확신을 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은 저의 일방적인 저의 편이라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자살 사건이에요. 자살 사건이 두 있었나요?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AI하고 대화하던 중에 네, 벨기에에서 한 건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한 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 이제 기후 운동가가 너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사회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환기시켜 줄 수 있을까에 혹시 내가 죽으면 자살을 하게 되면 일종의 그거잖아요. 분신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환기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신을 해왔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답을 했다라고 부인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그 파일이 공개가 됐고 거기 일부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이건 AI가 죽인 거다라고 이제 고소를 한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살인가 21살인가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너무나도 외로움 속에서 자살을 했는데 부모가 요청을 했던 게 캐릭터 AI거든요. 구글에 인수된 거기에 대한 로그 파일, 그러니까 로그 파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록해 놓는 겁니다. 대화를 다 기록해 놓는데 그거를 나한테 변호사가 이제 해서 청구를 받았죠. 분석을 했더니 여기에는 충분하게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변호사 측에서는 주장하는 거고 아직 재판 중입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기록을 남겨줘야 되거든요. 기록 속에서 아이가 자살할 수도 있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로서의 긍정했는가? 왜냐하면 아이가 그걸 원할 때.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후운동가도 정말로 분신이라는 케이스를 들면서 이것이 그나마 사회에 큰 경각심을 준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럼 역사적으로 있다라고? 몇 년도에는 뭐 누가 죽으셨고 몇 년도에는 누가 분신하셨고 이런 것들을 사례를 쫙 대는, 여러분 한국에만 분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버 때도 뉴욕에서 분신 2명이나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면 그 사례만 얘기했지 너 죽어 자살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그렇진 않겠죠. 그거는 걸러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계속 공감을 해주다 보면 사실은 그 공감해주고 얘가 자살을 해서라도 뭔가 경각심을 내려고 하는 것, 또는 외로워서 자살을,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던 친구예요.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나는 죽고 싶은 마음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도 살아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 왕따를 당하면서 오늘도 나 죽고 싶어, 내일도 와서 죽고 싶어, 난 너 마음 이해해,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해주면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거기 공감해주면 행동을 해버릴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강 박사님,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에코체인버 현상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메아리로 계속 다시 돌아오는 그걸 좀 피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근데 저는 정부의 어느 정도의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한쪽에만 빠지지 않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정하시고, 근데 절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원래 사람이 중형을 지키라는 게 얼마나 제일 세상에서 어려운 게 중형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참는 것이 어려운 거고 외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AI 친구를 손대는 거고, 근데 이것이 저는 가처분 소득이 낮을수록 정말 서비스의 특권적인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볼 때는 저는 AI 친구는 사회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뭐냐? 너무 의존하시는 마셔야 된다. 너무 의존하시는 데고 얘가 믿는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아무리 감정을 간다고 사랑하는 사람 말 믿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말보다 사랑하는 짝꿍 말 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요. 그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건 맞는데요. 감정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가 나의 일방적인 편이 들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의 행동의 준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생각 갖고 계시다가도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해서 좀 이런 경각심을 갖고 사실은 그러한 경고 메시지를 적절하게 띄워주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규제가 그건 막아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서비스를 금지할 수는 없어요. 이 서비스는 정말 유익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고독사 하시는 노인들에게 AI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건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거예요. 약 먹을 시간 챙겨주고 혈압 재는 거, 뭐 당 체크하는 거 챙겨주고 병원 갈 시간 챙겨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외로움 못하는 남성들에게 여성들에게 거는 사람이 나이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서로 간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하면 여성이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성들이 기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것 알려주면 사람이 나이스해지고 친절해져요. 저는 이런 긍정 효과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고, 정신 상담 받는 군인이라든지 거기에 접근 주변에 정신과 병원이 없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요즘 지역 가면 정신과 소아과도 없지만 정신과 의원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런 데서는 정말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유용한 거 분명히 있지만 경계하시면서 쓰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하고 너무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런 얘기가 생각났어요. 우리 결혼식 가면 꼭 주례 선생님이 부부간에 절대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변화해라 라고 하시는데, AI하고는 나는 전혀 변화할 필요가 없이 AI는 나한테 착착 맞춰줄 테니까 사람이 위로를 받아서 강해질 수도 있지만 여기만 의존하면 안 되겠고, 갈등 속에 성장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딱 항상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항상 또 소통하면서 AI도 같이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월요일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하고 인사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